네, 이제 원가 회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찍고 이제 다음 시간 해서 2시간이면 원가 회계는 다 끝나고요. 본문은 일단 이번 시간으로 거의 마무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정리 연습 문제 풀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작업 폐물과 공손품 그리고 원가의 흐름과 제조원가 명세서 해서 교재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공부할 겁니다. 출제는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자, 우선 작업 폐물, 좀 낯선 용어가 나왔죠. 자, 작업을 하다 보면 가구 공장에서 이렇게 가구를 만들다 보면 톱밥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작은 나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금속 가공하는 데 보면 금가루들이 가공하다 보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작업 폐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작업 폐물이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물로서 제재업에서의 톱밥, 기계 작업에서 철판 조각이나 쇳가루 이런 것들, 아까 귀금속에서 가공할 때 나오는 금가루, 이것도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나오죠. 자, 이게 자산 가치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자산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우선 특정 작업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 아까 가구 공장에서 가구, 그런 나무 직접 재료비에서 나온 거는 이게 팔아서 돈이 됐다. 톱밥만 이렇게 모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재료비에서 그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비용에서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이라고 한정 질 수가 없어요.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발생한 작업 폐물이다. 그럼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작업 폐물이 나와서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비용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 평가액이 얼마 안 돼요. 이거 뭐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러면 돈 들어온 걸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일 때는 특정 작업과 관련된 거는 직접 재료비의 차감, 제조간접비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나온 거는 제조간접비에서 차감, 얼마 안 되는 건 잡이익.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1번 273페이지입니다. 작업 폐물이 발생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하는 방법이 있고 제조간접비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자,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작업 폐물에 대해서는 이제 감 잡았죠. 이번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원가회계에서는 공손품, 불합격품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자, 그러면 이거를 공손품이 나와서 이걸 버리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공손비라 그럽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자, 그래서 공손비로 처리해서 제품 제조 원가에 더해주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일 경우 그 정도는 항상 나와요. 평상시에도. 그러면 제품 원가에 더해주고, 비정상적이다. 이번에는 근무자가 너무 나태해가지고 평상시 안 나오던 공손품이 나왔어요. 불량품이. 그러면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핵심은 그거예요. 자, 불량품을 새로 제작하면서 들어간 비용, 정상적일 때 제품 원가에 정상적으로 그냥 넣어주고, 비정상일 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인 거를 얼렁뚱땅 그냥 제품 제조 원가에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조 원가가 많아지면 하나당 단가가 높아지겠죠. 단가가 높아지면 판매하는데 불리하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무엇에 포함한다? 제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 그 다음 비정상공손은 비효율적 생산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거는 뭘로 한다? 그렇죠. 아까 영업외 비용이라고 그랬죠. 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손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공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정상적인 공손은 제조원가, 비정상적인 거, 그렇죠. 영업외 비용. 자,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상적 공손은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조원가로 아까 더해준다 그랬죠? 맞고요. 이것도 맞고. 공손은 어떤 경우에나 원가로 산입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들렸죠? 비정상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정상적인 거는 제조 원가로 더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공손이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공손을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제 제공품 계정입니다.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 보면 제공품 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 제공품 계정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제공품이라는 개념은 자,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그 중에 간접비들을 모아서 제조간접비가 되고 재료비들은 전부 다 직접 제공품 계정으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나중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논아줬죠. 부분별 제조에서.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됩니다.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지난달에 또는 작년에 제조하다가 미완성돼서 넘어온 기초제공품 또는 월초제공품, 여기에다가 이번에 미완성된 거를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제품 계정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원가 회계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데, 자, 상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상품 매입액이 되는 거죠. 자, 순매입액. 자, 여기서부터는 용어만 상품이 아닌 제품이 됐다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매출원가 공식이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상품이 제품으로만 바뀐 것이다. 자, 제공품 계정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흐름은 276페이지에 제가 도표로 해놨습니다. 이 흐름이 대한민국의 어느 원가 회계를 하는 제조업체 다 이 방식으로 갑니다. 프로그램만 다르다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용어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제조업체가 있다. 삼성전자만 해도 제조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료에서 사용한 거는 재료비로 가고 그중에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 계정에 다 모았다가 어떻게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고 그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아까 전월 2월에 기초제공품 또는 월초제공품에 월말 제공품 빼면 당월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다시 아까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고 또 매출원가로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이거 화면이 다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재에 보면 월차 손익까지 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따지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요. 요 공식에 대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7페이지 확인학습 이론시험 문제 8문제 있는데 자, 1번 다음은 제조기업이 원가 계산과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자, 요거 중요하니까 하나씩 계정을 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1번부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마이너스 제조간접비가 맞냐 틀리냐.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자, 제공품 계정. 여러분들이 제공품 계정 아까 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많은 계정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 이 제공품 하나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월초 제공품 전월 2월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월말 제공품 빼면
당월 제품 또는 이 제품 완성품이란 말도 씁니다. 자, 이런 말도 써요. 당월 완성품 또는 당월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용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월 총제조 비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또는 비용을 다른 말로 당월 총제조 원가 같은 말입니다. 비용, 원가 같은 말이에요. 자, 당월 총제조 비용은 전월과 차월, 지난달, 다음 달 요거 빼고 이번 달에 해당하는 것만, 이번 달에 들어간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제조비용비, 제조건조비, 배부액 요거를 합친 용어가 당월 총제조비용 또는 당월 총제조 원가입니다. 자, 요 당월 제품 제조 원가하고 이 회원들이 보면 수험생들이 간혹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조비용, 제품, 제조 원가, 제조 비용. 자, 요게 다릅니다. 제조냐, 제품이냐. 요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도대체 맞았냐, 틀렸나 한번 봅시다. 당기 총제조 원가, 당기나 당월이나 같은 용어로 써요. 당기 총제조 원가,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어떻게 해요? 다 더해야죠, 이거. 이건 얘는 왜 빼?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정답은 1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자, 직접 재료비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재료비라는 건 아까 제공품 계정에 들어간 직접 재료비. 재료 계정에서 뭐예요? 재료 소비액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직접 재료비는 당월 소비액. 그러니까 기초 월초 재료비,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자,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빼준 거죠. 두 개 더하고 요거 뺀 겁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빼면 당월 재료, 직접 재료비, 당월 소비액. 자,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기 2번 공식은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기 3번 하고 4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 또 나왔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 공식대로 하려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전월리월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요거 전체죠. 그 다음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빼주면 당월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요게 공식이 나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 이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운 매출 원가 공식. 단 상품 대신에 제품 들어가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직접 만드니까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공식 상품 대신에 제품. 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제조간접비를 더해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 내에 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입니다. 아까 요거 꼭 암기해 두시라고 시험 볼 때요. T자 계정 하나 딱 그려놓고 암기한 대로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우선 기초제공품 여기 있죠? 50만 원. 그냥 여기다 대입해요. 50만 원. 직접 재료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경비는 없어요. 제조간접비 7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게 1,400만 원 나옵니다.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1,400만 원. 자, 여기에서 요게 있어야 되겠죠? 자, 얘는 필요 없어요. 기초제품은 여기서는. 이거 매출원가 구할 때나 필요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200만 원. 그럼 합계액이 1,400만 원인데 얘가 1,200만 원이면 얼마를 기말 제공품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 제공품, 요 T자 계정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입니다.
당기 재료 소비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재료 소비에 재료비를 정부상에 일부 안 적었습니다. 당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단 제공품과 제품 계정의 기말 재고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지금 재료비를 적게 넣었어요. 그러면 제조 원가가 줄어들죠. 재료비를 적게 넣었으니까. 만약 아예 안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빠지겠죠. 당기 총 제조 원가가 적게 되는 거 맞습니다. 제조 원가가 적으면 완성품 제조 원가도 적어지죠. 완성품 제조 원가가 적어지면 매출 원가 이것도 당연히 적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적어지면 자, 이익은 매출액은 100원인데 매출 원가가 원래 80원 돼야 되는데 얘를 잘못 적어서 70원 적어놨어요. 왜? 재료비를 잘못 적는 바람에. 그러면 원래 80원이 돼야 되면 마진이 20원인데 70원으로 해버리니까 마진이 10원 더 추가돼서 30원이 되는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도 증가해버립니다. 비용이 다 다른 거는 감소지만 얘는 증가인데 감소라고 됐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제공품 계정에 그냥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총제조 원가입니다. 자, 당기 총제조 원가면 당월 제품 제조 원가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당기에 투입된 것만. 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얼마인가? 자,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함정을 파놨습니다. 기초 원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앞에서 재료비, 농업비, 경비할 때 기초 원가, 요거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 배웠습니다.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기억나죠?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접 재료비와 뭐예요? 직접 노무비. 자, 공장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원가 중에 제일 많죠, 이게. 김밥천국에서 김밥 재료들, 거기 일하는 사람, 이거 두 개 빼고 뭐 나머지 경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얘네 둘이 합친 게 기본 원가, 제일 비중이 큰 원가라 이 말입니다.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자, 그러면 지금 직접 재료비가 안 보이죠?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노무비는 없어도 돼요. 왜? 이 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더해진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진 금액이 15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요거 또 더하면 안 됩니다.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들어가요. 자, 공장 세금과 공과, 공장 임차료, 기계감가상각비, 전력비, 이건 다 경비입니다. 그러면, 자,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20만 원, 여기 20만 원. 그 다음 나머지 경비, 요거 다 더합니다.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하면 30, 40, 50만 원.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다 더합니다. 150, 그럼 220만 원이 되죠. 다 더하면, 그러면 220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장만 잘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요거 조심할 것,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잘 해석해야 될 문제가 나왔는데, 개별 원가 계산 아시겠죠? 종합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할 때 선박제조 이런 거. 제공품 계정이 대변에서 제공품 계정, 대변은 당월 제품 제조원가 또는 완성품 제조원가, 그다음 월말 제공품 두 개가 있는데, 제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 월말 제공품은 1로 안 넘어가요. 얘는 여기 있어요. 뭐예요? 얘가 1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품 계정으로. 자, 이거는 공장을 의미하는 장부. 이거는 완성돼서 판매부로 영업부로 제품이 넘어가는 거죠. 공장 창고에서 본사 창고로 이동하는 거. 자, 지금 그 과정입니다. 자, 공장, 본사. 자, 그러면 당월 제품 제조원가, 당기에 완성된 당월 제품이니까 제품은 완성된 모든 작업의 원가죠. 요 단기에 발생된 모든 작업의 원가는 요거예요, 요거. 당월 총 제조 비용을 말하는 거고, 당월 제품 제조원가, 제품은 완성품 원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매출원가, 제공품, 재료비, 제품 막 나왔어요. 자, 일반적인 순서 재료비가 있고요. 아까 제공품 계정에 나오듯이 재료비 들어가서 완성이 되죠. 자, 어디서? 제공품 계정에서 그리고 매출 원가 계정으로 넘어가요. 자, 제공품에서 제품이 되죠. 완성이 돼서. 네, 제품. 완성되면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요 순서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제공품 계정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면 당기 총 제조 비용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작다, 같다? 자, 용어 잘 보세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얘입니다. 얘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전월 2월액보다 크다면 그럼 얘를 10원 넣을게요. 얘는 제로하고. 그럼 크죠? 얘가. 당기 총 제조 비용. 당기 총 제조 비용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더한 거. 제조 비용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원이고 그다음 얘는 0원이고 얘가 9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90원. 합계. 여기도 90원. 그러면 여기가 10원이면 얘는 얼마? 80원이 돼야죠.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기 총 제조 비용 90원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80원보다는 10원 크죠. 이 말입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공품 계정에 놓고 딱 비교해 보면 금액 0원, 10원 딱 대입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아까 나왔던 원가의 흐름, 회계 순환과 원가 회계 전체적인 흐름 앞에서 배운 원가의 흐름도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어느 거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예, 2번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거 이제 재료를 제공품 계정에 보내고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어디? 매출원가로 보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명세서 회사에 가보면 이런 흐름으로 돼 있고요. K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당기 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다 더하면 여기다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고 그러면 당기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쭉 해서 손익계산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팔다가 남은 기말 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자, 요거는 이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거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팔다 남은 것들은 재무상태표. 왜? 재고자산이니까. 이쪽으로 오고,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가 우리 K랩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재료비에서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당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이거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밑에 제조간접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너무 커서 다 캡처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면 당기 총 제조 비용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더하고 그 밑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빼고 그러면 제품 계정이 나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만 조금 차이 있다 뿐이지 순서랑 용어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82부터 287까지는 다 평상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요거 2년 전에 제가 촬영할 때는 요거를 그냥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갔는데 아예 다음 시간에 요거 1시간 동안 몇 문제예요, 이거? 16문제에 19문제니까 거의 34문제, 34문제인데 한번 빨리빨리 진행해서 입력은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총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